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후배의 견훤의 명천모 최승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승우 본가는 경주입니다. 당시 신라의 신동 최치원과 더불어 삼체라고 불리던 한 사람입니다. 즉 세 사람의 천녀 중 하나였다는 말이 됩니다. 당시 세 사람의 최씨는 최치원과 최승우, 최원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원희는 나중에 등장을 합니다. 최승우는 서기 890년 진승영 4년 당나라에 건너가 유학하던 중 빈곤과에 급제한 이후 일부 시랑인 양사발에서 관직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때 그 기획을 하니 893년 진승영 7년이 됩니다. 견훤의 식사이며 태조왕건의 견훤을 최간직의 황으로 비교한다면 삼국지의 제관령 위치이기도 합니다. 견훤이 최승우를 처형할 때 삼국처럼 비슷한 방식으로 모셔왔습니다. 전물성 전투에서 수세에 몰린 왕건에게 항목을 권유하는 사조로 파견되었습니다. 자신이 보호자한 나라 허백제가 결국에는 다른 나라 거러에 패배했던 점도 공통한 점이 있습니다. 최승우는 정도전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성계가 정도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했던 것처럼 견훤 역시 최승우를 크게 신임하였습니다. 당시 신하가 아니라 공동창업주 정도로 여겼다고 합니다. 1차 왕자의 난연을 이성계와 정도전이 몰락했던 것처럼 견훤과 최승우 역시 왕자들은 난이로 몰락한 점도 닮았습니다. 최승우는 무릎을 꿇고 대항피하 어서 일어나시오. 소생 참신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대제를 봉하였다고 말한다. 어서 일어나시라고 견하게 말한다. 견훤 최승우의 손을 잡으며 고맙소 제학사. 최승우 미천한 이 몸이 이렇게 대해 주시니 어찌 근마치료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목숨 100개 바치 오겠습니다. 견훤 고맙소. 참으로 고맙소. 제학사 어깨치며 고마움을 표시한다. 최승우 일찍이 서기했던 그런 신라말 최씨로 이루어진 세 천재 중 하나이다. 신라의 기적으로 당나라에 유학하여 배설을 하였다. 당나라에 관련해서 홀렁한 전쟁이 소용들어서 휩쓸었던 전국 대륙을 누구보다도 좀 꿰뚫어봤다. 경험했던 사람 그가 이제 견훤의 원팔이 된 것이다. 견훤은 어찌 무릎을 꿇고서라도 그를 원하지 않았겠는가. 실제로는 전쟁에서 책략을 위반하여 책사였다기보다는 행정 업무 예비 없면서 작성을 담당하는 문신 관료였을 가능성이 높다. 후에 제2 대표적인 책사로 등장한다. 전쟁 위주의 책사의 역할이 필요한데 마침 견훤을 섬긴 관료들 가운데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최승우다 보니 특히나 견훤이 전쟁적인 저돌령 명장으로서 등장을 한 밤에 전장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며 견훤에게 지휘하는 캐릭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벼슬이 파진찬이라 본명보다는 파진찬이라 자주 불린다. 당장 견훤 부대가 보기에 견훤은 파진찬 이런 식으로 말하였다. 원래 초탈한 신선 같은 분모를 지니고 있었고 소량 또한 높은 인물로 나온다.
일찍이 당나라에 위하여 학업을 쌓았다. 명성이 이미 신라에 더 높았다. 하지만 신라 마찬가지로 당나라 또한 망조가 들기 마찬가지다. 기왕이면 고국당에서 묻히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당나라에서 신라로 돌아왔다. 하지만 신라 역시도 쇠락에 질도록 망해가는 것을 알고 있기에 고향인 사람으로 가지 않고 사람으로 가지 않았다. 썩어빠진 신라 초청에 들어간들 자치형스러운 자신들을 펼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득품이라는 심리적 한계도 있어 자신에게 크게 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후 최성은 백계산 농룡산에 잠시 연가한다. 그러나 도선에게서 예언을 들은 시점은 물론 이후에 감안해도 당시 최성과 그 곳은 사실상 캐논의 허백제밖에 없었다. 변수살이를 했던 당나라 성나라는 멸망 직전이었다. 조국 신라는 이미 왕조에 들어선지 조국 신라도 만개하고 있었다. 결국 사만을 통일할 왕걸은 당시만 해도 이르겠지만 고족의 아들뿐이었다. 국내적시 양질이 부하일 뿐이었다. 어떤 인물인지 헤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국내 옛 주거인 양질조차 결혼에 비하면 비정의 벼슬을 줄 테니 내게 기부하라는 마욕을 받고도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세력이 미약하였다. 최승훈 같은 인재를 받아들일 글도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견훤이 인재를 수용할 큰 그리스임을 그릇이라는 걸 보여주었으니 최승훈과 허백제의 뼈를 묻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견훤이 세속의 인물됨을 알고 직접 자가 물까지 걸으며 책사를 등령하였다. 죽을 때까지 견훤과 함께한다. 지금에는 농한이 최승훈과 어떤 인물인가를 알아가기 위해 이름으로 성미가 그만 추호조를 원해 데려오도록 하였다. 추호조는 직접 찾아가 최승훈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최승훈과 불쌍한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여 화를 냈다.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최승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응하지 않는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견훤은 직접 최승훈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을 먹는다. 그러나 견훤이 직접 왔음에도 최승훈은 견훤을 대왕이라 잔칭하고 있다며 무섭고 도적이라 자칭하는 등 추구절을 맞이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무리한 태도를 보였다. 겨우 견훤이 무릎 꿇고 자신의 책사가 되어 달라고 간청했다. 최승훈은 태도를 돌변해 무슨 빨로 뛰어나와 죽음께 대지를 졌다고 사죄하면서 충성을 맹세한다. 이런 최승훈가 견훤이 어떤 인물인가 시험해 본 것이다. 견훤이 영웅이자 황제로서의 포부와 그릇이 크다는 것을 알자 따르기로 하였다. 재주가 비범하고 성품 또한 부드러운 뛰어난 책사였으며 태왕과 고려의 타격을 저런 개척을 내놓아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공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양기를 부하들을 자객으로 보냈고 이 공작으로 공리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 그 결과 공리는 심각병을 앓게 되고 결국 공리가 초심을 잃고 정신 이상자가 되어 복주함으로써 태봉국이 몰락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실제로 아지트 때문에 조금씩 타락의 기미를 보이던 공리는 이 자객들이 공격을 받은 이후로 정신질환이 더 약화되어서 자신이 세운 나라를 막장으로 몰아넣어버린다. 나중 공방년 때 태봉수군에게 아우대를 밀는 도활한 승리를 첩조로 파견해 태봉 조정을 교란시키면서 왕건을 제거 직전까지 몰아넣었다. 왕건이 고려의 북방을 희찰한 틈을 타 송화학을 기습 공격에 고려의 수국을 전멸시키
시켰다. 지략이 매우 능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훗날 918년 왕건이 역성 행동을 일으켜 태봉의 국왕 궁예를 몰아내고 황제를 즉위하면서 태봉을 멸망시키고 고려를 건건 이후에 신라에는 여자책을 쓰고 초백제와는 격제를 벌이는 대의 정책을 제때했던 것처럼 최성우 역시도 혈면의 신라와 연대하여 고려를 공개해야 한다는 전략을 폈다. 하지만 2000 동안은 고백제 신라들과 장수들이 이미 망해가는 신라를 먼저 취하고 고려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우가 대립하였다. 이때 최성우는 신라가 망국의 징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천년의 사직을 지켜온 나라이다. 아직까지는 신라에 출중한 인재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 활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가는 최성우에게 한때 신라의 왕경인 사람을 수시라서 그런 것 아니냐면서 지역감정까지 말한다. 결혼 장축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봤다. 고신 그때 신라를 먼저 취하자는 노선에 손을 들어주게 된다. 비록 그 진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최성우는 결혼의 신라 공격을 적극 돕고 또 전쟁을 기획한다. 결혼이 왕건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조물성 전투, 공상 전투, 송화 기습 작전 등의 계책도 모두 최성우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공개가 제가는 계기가 암살자의 독가살을 받는 탓으로 설정되어 있다. 암살 계획을 최성우가 주도했다는 점을 강화하면 태봉의 멸망에 핵심의 일격을 날린 숨은 공로자가 최성우다. 다만 최성우의 보관은 국력이 쇠약해진 태봉을 백제가 동화하려는 것이었으나 그 전에 왕건이 선수를 쳐서 역성 행동을 일으켰다. 태봉 국의 국왕 궁예를 몰아내고 왕으로 즉위하면서 태봉국을 멸망시키고 고려를 건국하였다. 더욱이 최성우의 개척이 실패한 장면의 대부분이 결혼이나 호백제의 장수 및 신료들이 최성우의 조언을 제대로 듣지 않거나 충실히 이해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전쟁에 나선 태자들이나 장수들이 원래 최성우가 구성한 대로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상황을 지나치게 낚아놓고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계획이 없던 돌발 행동을 대련할 때 종종 위를 그르치는 경우가 나타난다. 최성우의 개척이 실패한 건 바로 왕건이 액성 행동을 일으켜 태봉의 국왕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으로 등극하면서 태봉을 멸망시키고 고려를 건국한 것이다. 분명 자신이 세운 이익은 책대로의 왕경이 궁예에 의해 죽고 궁예는 더욱 민심을 누르며 태봉이 점점 하락세를 걷는 것이 최성우가 꿈꿨던 제국의 그림이었다. 그러나 영모 사건에 휘말렸던 왕건은 최영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나고 역성 행동을 일으켜 궁예를 몰아내고 왕으로 등극하면서 태봉을 멸망시키고 고려를 세웠다. 이런 결과 최성우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더군다나 최성우는 개론과 대화를 할 때 잘 될 것이라는 확실함이 여기서까지 지었으나 당혹하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개론은 최성우의 위세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뜻대로 잘 돌아갈까 하였다. 내심 불안해하는 눈치를 보였다. 그리고 결과는 개론의 불길한 예감이 맞았다. 최성우가 틀린 것이었다. 최성우가 최영의 역할을 예상치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다만 이러한 최성우의 구성은 그의 능력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왕건에게 그야말로 천운이 있다는 것이었다. 왕건과 그를 보편한 태평 등과 같은 인물들 역시도 최성우처럼 뛰어나기도 하였다. 호백제의 몰락을 가져온 개론의 후계 고등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최성우는 건강이 신건보다
암의 제목에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건강을 호기제로 삼고 싶어하는 견훤의 심정도 이해하고 있었다. 국가 내부의 갈등과 혼란을 피하려면 역시 적정자인 신금이 호기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비록 최승우 역시 신금이 한 나라를 경영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고 언감과 대제하기도 못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자에 오르지 못할 만큼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인물로 보지는 않았다. 그래서 신금에게 권력이 승계되는 것도 백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탈한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결혼이 이미 신금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다. 매번 그 기대를 걷어차면서 결혼은 계속 실망하였다. 이에 신금이 아닌 건강의 왕위를 물려주기로 굳힌다. 견훤의 신중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최승우는 견훤의 마음을 돌리긴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최승우는 견훤에게 귀한 건강을 세우겠다고 결정하셨다면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픈 일이지만 신금과 그 형제를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최승우의 지는 태조 안건 내에서 묘사된 그의 행동의 상황과는 다소 반대되는 것이다. 이전에 아작의 기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군 빨리 아작을 주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최승우는 아무리 급해도 아버지를 친 자식은 없다며 반대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사람 말에 쳐들어갔을 때도 그것을 짓밟으면 안 된다고 계속 간언하였다. 그럼에도 견훤이 자신의 충을 무시하고 계속 무자비한 태도를 취하자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행정에서 볼 수 있듯이 도덕과 인연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던 최수가 이렇게 자식을 죽이라는 계책을 올릴 만큼 허백제의 상황이 매우 바빴다는 것이다. 최수가는 견훤에게 만약 신금을 벌하다면 임금을 없애지 않는다면 나라의 호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라도 잃고 자식 모두도 이렇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극언하였다. 하지만 견훤은 아무리 미운 자식들이라도 제발 아버지로서 자식들의 목숨을 거둘 수는 없다고 하였다. 부자의 정 때문에 최승우의 진언을 거부하였다. 최승우는 견훤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자 최선책으로 최대한 빨리 신금과 그 형제들 아주 먼 지역으로 내보낼 것을 제안하였다. 견훤도 이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였다. 그래서 견훤은 신금에게 3년 동안 허백제 전쟁을 수행하면서 엉덩이 완산에 오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한편 영검의 도둑직은 그두고 그들을 멀리 지방으로 유리안철급과 이천 용환을 비롯해 여러 대신들도 석달을 권장하여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신덕은 그 목숨을 거두도록 할 것을 지시하는 밀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건강으로서의 권력 승계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 이런 계획안은 밀서 형태로 작성됐다. 자신의 사위자 건강의 호견인 박경규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상을 견훤이 최승우에게 은밀히 말하였다. 최승우는 신과 영검 형제들은 제거해야 하지만 신금 측 대신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접근 방식을 취한다. 아마도 최승우는 신금 형제들이 조정에서 모습을 감추며 신금을 따르는 세력들도 달리 욕심을 품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들을 정계에서 축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견훤이 가던 적극적과 무모한 방식 때문에 도리어 신금 측 인간들이 다른 마음을 품고 행동을 옮길 공산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최승우는 견훤이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며
힘으로 신금 측 대신들을 억누르기보다는 한 사람씩 만나서 달래고 어루만져주면서 정치적으로 이를 풀어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하지만 캐나는 왕건이 언제 백제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자신 등장이 나서 병력이 적고 늙었다는 늙었다 녀석의 건강으로 권력 성계를 아무리지고 왕건과 장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력을 동원해서 신간파 대신들을 제해봐야 한다는 것이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조급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애초에 신금 행계들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건강하게 보위를 넘겨준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 최승호는 나라의 앞날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에 자식들의 목숨을 거둔다면 자식들만 잃지만 지금 그렇지 않는다면 자식들과 나라 둘 다 잃는다면 다시 한번 개론에게 충고한다. 즉시 아들 신금 목숨을 거둘 것을 정하지만 결론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결국 최승호는 답이 없다며 좌절하고 만다. 이때 결혼에게 혼나라 신의 말에 생각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남긴 채 침묵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그래도 어떻게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건강을 찾아가 나라의 앞날을 위해 욕심을 버리고 신금에게 흑해자 자유를 양보해 줄 것을 한창한다. 이미 왕에게 있은 메모가 자신의 목숨과 직결된 문제라고 스스로 판단한 건강은 이를 거부한다. 물론 건강의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서라도 그렇지만 건강이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왕의 계승에 있어서 이런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이를 포기하기도 여전히 쉽지 않았을 것이다. 건강은 바보가 아닌지라 이보 형제들이 자신을 그렇게 증오하고 그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왕위를 포기한다고 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을 추측하였다. 또한 이 시점에서 건강은 왕위에 도전하여 승리 직전까지 간 상황이었다. 신랑 본인이 스스로 왕위를 포기한다 해도 평생 언젠가는 숙청될 것이라고 공포 속에서 살았다. 결국 신금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최승호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됐다. 건강 세력으로 건설된 최승호를 처단하기 위해서는 노광과 상기 등의 군사를 이끌어 최승호의 저택을 찾았다. 최승호는 이미 후백제에 출소할 때부터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다며 담담히 농안이 앞에서 독이 들어있는 채를 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여기서 죽음을 맞이할 때 삶에 대해 굉장히 차이나 모습을 몰포했다고 한다. 이선 후백제 명참모 최승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